거짓말을 한 그 순간부터 뛰어난 기억력이 필요하게 된다. 프랑스의 작가 피에르 코르네유의 말입니다. 진실을 거짓말로 덮다 보면 거짓말쟁이 스스로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까맣게 잊거나 헷갈리는 순간이 오게 마련인데요. 오늘은 기억력이 형편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짧게 논평을 좀 할까 합니다. 김건희의 반클리프 목걸이, 그 진품이 확보됐다는 보도가 있었죠. 어제 김건희 특검의 브리핑에 따르면 서희건설 측이 김건희에게 줬다가 돌려받아 보관 중이었던 그 문제의 목걸이를 이미 제출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걸이를 서희건설에서 직접 구매해서 김건희에게 줬다는 자수서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간 김건희와 그 가족들이 벌인 행각을 놓고 보면 참 황당하게 짝이 없죠. 특히 지난달 25일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집에서 나온 짝퉁 목걸이, 이건 대체 뭡니까? 남에게 빌렸다, 모조품을 사서 어머니에게 드렸다, 이런 거짓말을 늘어놓는 사이에 진품 반클리프 목걸이가 드디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 목걸이가 등장하자 김건희 측은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다 라면서 반발을 했다고 하죠. 글쎄요, 증거를 인멸하고 오염시키는 행위까지 방어권 행사로 볼 수 있을까요? 그건 그냥 구속에 합당한 사유일 뿐이고, 그래서 그렇게 구속이 된 겁니다. 출처와 행방을 물어야 할 명품들은 반클리프 목걸이만이 아닙니다. 통일교 측이 김건희에게 샤넬백 2개, 영국 브랜드 그라포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줬다고 하죠. 어느 사업가가 5천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코스탄틴사의 시계를 구매할 때 김건희가 매장 직원과 직접 통화를 하면서 김건희 맞고요, VIP 할인을 해주세요 라고 말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한동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디올백인지 파우치인지는 이제 시시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다만 짧은 기억력으로 되지도 않는 거짓말을 꾸며대다가는 이 반클리프 목걸이 꼴이 날 것이라는 점 제가 정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부인하는 입장을 분명히 내놨다고 합니다. 11일 수원 지방법원 재판 후에 기자를 만난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당시 지사와 관련해서 그분이 직접 저에게 뭘 하라고 한 건 아니다, 직접적으로 나도 들은 게 없다라고 설명을 했답니다. 결국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개입하지도 않았고 관계도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한 대북 송금 사건의 검찰 공소 사실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해왔던 김성태 전 회장마저 이전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쌍방울의 주가 조작에 초점을 두었던 수사가 느닷없이 방북비용 대납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저격한 경위에 대해서 이제 검찰은 답을 내놔야 될 것입니다. 이 희대의 조작 기소에 대한 진실 게임은 연어 술 파티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주요 피의자가 검찰 조사실에 모였고 연어회를 곁들인 술판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진작 나왔었지요. 이런 술판을 포함해서 말맞추기 진술 세미나가 수십 차례 있었다는 주장이 있었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법정에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비록 재판부가 연어나 술 등 제공이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진술할 때 근본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지 못하겠다라는 판단을 내렸지만, 이 판단이 진술 세미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짓을 해서라도 이재명 대통령을 공범으로 몰아가야 했던 검찰의 저희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수십 차례 모여서 머리를 맞대 그렇게 해서 짜낸 거짓말이 아무리 정교해도 단 하나의 진실 앞에서는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 단장으로서 김성태 전 회장의 이 주장, 즉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가 없고 공범이 아니다라는 이 주장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거대한 거짓말을 하나하나 밝혀내면서 검찰개혁에 꺼지지 않는 불씨를 삼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병주 최고위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사필 귀정입니다. 김건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진실을 밝히는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특히 이번 구속은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과 그 부인이 동시에 구속되는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다시는 이처럼 참담한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권력형 부패와 비리를
꿈도 꾸지 못하게 법의 공정함과 국민의 무서움을 아로새겨야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청 개입, 명품 수수 등 김건희는 16가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중대 범죄입니다. 국민은 이런 김건희에 대해 절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검의 시간입니다.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권력의 카르텔을 뿌리채 솎아내야 합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의 공정성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품백에 이어 고가의 신발과 목걸이, 시계 수수 등 김건희를 둘러싼 의혹이 자고 일어나면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게나 많은 명품을 받아서 도대체 어디에 쓰려는 겁니까? 전당포라도 차릴 셈입니까? 김건희 관련 의혹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김건희에게 명품을 제공했다는 서모 씨의 회사가 대통령 경호처와 로봇계 수의 계약을 맺었다는 이른바 로봇계 특혜 관련 내용입니다. 믿을 만한 제보에 따르면 로봇계 특혜 의혹은 대통령 경호처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습니다. 국군 방첩사령부도 로봇계를 도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부대 측도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문제는 통상적인 절차인 시범 사용도 없이 수억 원의 세금을 투입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도입 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봇계가 계단조차 자유로이 오르내릴 수 없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김건희를 둘러싼 뇌물수수 유착 관계는 국방비리로 확대됩니다. 경호처도 모자라 방첩사까지 김건희의 개판에 놀아난 겁니까? 다만 이 로봇계가 서 씨의 회사로부터 도입한 것인지 여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검은 철저한 수사로 이 부분에 대한 범죄 의혹도 낱낱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광복절 특사 대상을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목해 밀정, 매국노라고 주장했습니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막말입니다.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막말입니다. 아무리 당대표가 되고 싶어도 대소변을 가리면서 말하십시오. 그동안 표를 얻기 위해 새치혈을 가볍게 놀렸다가 철수했던 정치인들을 우리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안철수에게 경고합니다. 철수할 수 없는 선을 넘은 정치인에게는 냉철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개혁 정치로 시작해 중도를 넘어 막장 보수까지 철수해버린 안철수. 어쩌다 그 지경까지 됐습니까? 안철수에게 품격 있는 사과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품격 있는 정치에서 스스로 철수했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씨, 정치인의 마지막이 추하면 끝까지 추한 정치인으로 남는 법입니다. 막말은 자유지만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오는 15일은 광복절 80주년입니다. 진정으로 소통하는 국민 주권 정부의 모습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광복절을 맞아 선열의 순간 희생을 기리겠습니다.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거듭 새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황명선 최고위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번 8.15 광복절 특별 사면은 국민 통합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입니다. 대통령 측근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고 윤석열 정치검찰이 정적제고용 조작 기소, 피해자들은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대선을 겨냥한 허위 조작 수사였습니다. 지난 7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남욱 정역 학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애초 기소가 조작이었지만 무죄 확정을 받기까지 몇 년을 걸렸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역시 단 하나의 물증 없이 신빙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유동규 진술 하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구글 타임라인 등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를 배석했기 때문입니다. 정치검찰과 범죄 피해자의 거래로 만들어진 진술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흉기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유일한 근거로 내린 판결은 정의를 저버린 것입니다. 대법원은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을 허가하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야 합니다.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를 끊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윤석열은 정적을 죽이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윤석열이 12.3 계엄 직후 국회의 해제 의결의 격분에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이렇게 소리쳤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계엄 다시 걸면 된다. 사전에 잡으라고 했잖아. 2번, 3번 걸면 된다. 이것이 바로 내란숙의 본심입니다. 정적을 모두 쓸어 체포하고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틀어주겠다라는 의도였습니다. 노상원 수첩은 그 범죄 계획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국회의원, 언론, 노총, 전교조, 법조인, 정치인 500여 명을 체포하고 일부는 연평도로 이송, 사고 위장, 가스, 폭파, 격침, 사살 등.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아직도 경고성 계엄이라고 대국민 호소라는 기만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다시 한번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은 헌정 파괴한 파렴치한 내란 수괴입니다. 12.3 계엄은 정적을 제거해 장기 집권하겠다라는 명백한 신의 쿠데타였습니다. 민주당은 요구합니다. 특검은 윤석열을 철저히 수사해서 내란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에 처하도록 하십시오. 박성재의 내란 동조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최근 특검 수사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개입과 내란 동조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국무회의 직후 불과 몇 분 간격으로 3차례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과 통화했고 곧바로 법무부 간부회의를 열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검찰을 잘 챙기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계엄 선포 직후 단순 격려만 했다면 장관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아니라면 내란 가담 사실을 은폐하려는 거짓말입니다. 그의 주장은 선관위에 검찰국정원이 곧 도착하니 지원하라는 방첩사, 유언 증언과도 배치가 됩니다. 계엄법 어디에도 검사 파견 근거는 없으며 파견 예정이던 검사는 불법적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또 김용현, 이상민 등과 함께 국무회의 전 이미 대통령실에 불려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계획을 들었음에도 청문회에서는 연루 의혹을 부인하고 삼청동 안가 모임을 전역 모임 축소로 은폐했습니다. 박성재 장관님, 내란 수괴와 그와 수하들이 만나서 밥만 먹었다고 하면 지나가던 소도 웃습니다. 거짓말도 성의껏 하십시오. 이 모든 정황은 박 전 장관이 내란 사태의 준비와 실행에 깊숙이 관여했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박성재와 심우정을 철저히 수사해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자들을 법과 역사 앞에 세워야 합니다. 이상입니다.